정몽규가 또 탁구게이트를 언급하면서 클리스만은 프로페셔널인데 선수들이 대형 사고 쳤다는 식의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홍명보가 이게 팀이냐라며 고함치고 발로 걷어차는 성격을 내세우며 카리스마로 선수들을 제압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을 내세운 것과 같은 행태입니다. 정몽규나 홍명보는 클리스만 선임의 책임과 면접 없이 불법 취임 논란을 이강인의 탁구게이트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정몽규의 자서전 내용이 일부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축구협회가 문체부 감사와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 자서전 출간을 하다니 놀랍다고 했는데 진짜 망상에 빠졌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홍명보에게 차기축구협 회장을 권했다는 사실도 공개하면서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특히 정몽규가 도서 판매 사이트에 자신의 어린 시절 별명이 꿈꾸는 왕자님이었다고 밝히는 바람에 가장 웃기는 6글자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단 6글자로 웃기는 방법. 자기만의 세상에서 꿈꾸고 있네. 몽유병 환자의 증세였구나. 정몽규는 진짜 왕자지 라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서전에서 정몽규는 클리스만이 소신이 확고한 최고의 감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자기가 찜하고 일방선임한 클리스만을 극찬한 것입니다. 정몽규는 한국 축구팬들과 국민들은 대표팀 감독에게 아버지나 선생님 같은 리더십을 기대한다. 하지만 클리스만은 너무나 프로페셔널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클리스만이 해왔던 행태를 보고도 이런 헛소리를 할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의 주장입니다. 정몽규는 4강 탈락과 탁구게이트가 결국 클리스만의 프로페셔널을 선수들이 따라가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몽규는 선수들에게 지적했던 주장도 공개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서로 존중하고 격려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모두가 하나가 되고 각자의 기분이나 느낌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고 절제되고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만 원팀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몽규는 자신의 지시와 클리스만의 프로페셔널한 요구에 선수들이 따르지 않았다. 원팀이 안 되었다. 그래서 4강 탈락과 탁구게이트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몽규는 손흥민을 질책하는 내용도 자서전에 실었습니다. 갑자기 정몽규가 손흥민을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클리스만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입니다. 정몽규는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덤벼든 것도 잘못이지만 위기 질서를 밀어붙이는 것도 클리스만이 원하는 프로페셔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몽규는 자신이 찍어서 선임한 클리스만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강인에 이어 손흥민까지 비난한 것입니다. 정몽규는 팬들은 아시안컵에서 벌어진 대표팀 내 갈등에 대해 창의성이 넘치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젊은 선수가 선배들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고 위기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하극상이라고 비판했다. 대부분 비난이 이강인에게 쏠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몽규는 이런 지적과 비난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몽규는 클리스만은 자유롭고 자율적인 관계를 선호했는데 대표팀에는 선후배 간의 전통적 위계질서가 강했다. 대표팀의 위계질서가 중요한 것은 아주 잘못된 현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이 이강인에게 고함을 친 것은 전통적인 위계질서를 내세운 상황이고 클리스만이 지도한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정몽규는 자서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클리스만을 잘 선택했다. 클리스만도 탁월한 지도자였다. 하지만 선수들이 원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자서전 내용이 일부 공개되면서 축구팬들은 정몽규도 아시안컵 실패를 선수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탁구게이트는 있었지만 아시안컵 실패의 근본 원인은 클리스만의 전술 부재로 시종일관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클리스만은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황금세대로 아시안컵 우승을 놓치고 좀비 축구로 졸전 끝에 4강을 탈락시켰습니다. 재임 기간 내내 미국과 유럽에서 딴짓이나 하면서 바빴고 손흥민 등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기대 겨우 4강에 올랐습니다. 결국 선수단 운영을 거의 방치하면서 원팀으로 만들지 못했고 결국 우당탕 탁구게이트까지 발생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몽규는 클리스만 감독 선임의 책임은 단 한 번의 반성도 없이 탁구게이트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간의 불화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이강인에 대한 우려를 정몽규와 이임생, 홍명보 사태의 방패막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축구협회와 정몽규, 이임생, 홍명보는 끊임없이 대표팀의 위계질서,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을 발표한 이임생 이사도 선임 이후 설명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선수단 장악 능력 등 홍 감독의 장점과 현재 협회가 처한 상황 등을 합쳐 총 8개 선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16일 클리스만이 경질되었기 때문에 근 5개월 가까이 새로운 감독을 찾았는데 이제 와서 알고 보니 홍명보 감독이 최적임자이다라는 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임생은 다시 손흥민과 이강인과의 탁구 게이트를 상기시키면서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원팀 정신을 만드는데 탁월한 지도자라 표현했습니다. 울산은 K리그에서도 특히 개성 강한 스타급 선수들이 즐비한 구단이지만 홍 감독 특유의 카리스마 덕에 선수단 내분을 비롯한 각종 잡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축구협회가 내세운 이유로 카리스마로 원팀을 만들었다를 강조했습니다. 탁구 게이트를 우려하는 한국 팬들에게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홍보한 것입니다. 다시 이강인을 떠올리게 하고 탁구 게이트를 언급하면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어야 하는 이유를 댄 것입니다. 홍명보의 감독 선임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박태하 포항 스틸러스 감독도 홍명보 감독 선임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홍 감독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지도자라며 외국인 지도자를 선임하는 것이 무리인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명보는 감독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한국 축구의 기술 철학을 현장에서 완성하고 싶다라고 말했고 이것 때문에 이임생이사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식으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는 그것은 천천히 하고 먼저 대표팀을 하나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홍명보는 대표팀의 정체성을 만들겠다며 무너진 대표팀의 규율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경기력 이외의 문제는 내가 금방 바꿀 수 있다. 한국 축구 철학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클리스만이 하지 못해 발생했던 탁구 게이트 등 대표팀 규율을 자신이 나서면 바로 잡아버릴 수 있다고 자랑한 것입니다. 이 역시 손흥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흥민과 손을 잡고 우리 대표팀의 규율을 잡아보자, 대표팀의 문화를 만들자라며 합의할 것처럼 밝혔습니다. 여전히 이강인의 탁구 게이트를 의식하면서 내가 잡을 수 있다라고 큰소리친 것입니다. 갑자기 홍명보 감독 선임의 최고 장점이 위계 질서를 세우는 것에는 최고이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질서를 잡겠다는 것이 된 분위기입니다. 그 유명한 라커룸에서 이게 팀이야라고 고함치는 것을 자랑하고 나선 꼴입니다. 정몽규는 자서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화자찬으로 일관했습니다. 아시안컵 4강 탈락과 파리올림픽 출전 좌절과 파주 트레이닝센터 사태 등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목차 중에 홍명보에게 축구협회 회장을 권했다는 소제목이 있어서 내용과 관계없이 축구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책 일부의 6장은 제목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서다인데 여기에 레전드 홍명보에게 축구협회장 출마를 권하다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실제 정몽규가 홍명보와 축구협회장 해라라는 대화가 오고 간 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현재 정몽규는 홍명보가 엄청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제목의 주장을 펼쳐놓은 것을 두고 진짜 제정신들이 아니구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몽규와 이임생, 홍명보는 왜 딴 나라에 살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